공공은 섬세한 측면에서 민간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공은 명품이 안 되나 봐. 자, 역세권 청년주택 외면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풀옵션이 아닌 오피스텔도 존재하냐? 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주자 모집 평균 경쟁률이 7대1을 기록하며 관심을 끌었던 충정로 1호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 지하철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의 주변 대비 저렴한 시세로 인기를 끌었지만 현재 미계약 상태로 남아서 냉장고, 세탁기 등이 갖춰지지 않은 데다가 보증금 대출 규정도 있어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굉장히 이슈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가장 불만이 많았던 게 오피스텔인데 옵션이 없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뭐 불만 중에 하나가 대출도 안 되고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도 없다고 해서 입주를 포기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가 충정로고 네. 그다음 하나 더 짓고 있는 게 삼각지에 있는데 2016년 4월인가에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게 있어요. 역세권 청년주택 2030. 그래서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의 한 80%선,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놓고 임대료 상한 제한을 걸어서 8년 이상 의무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집을 지으면, 이런 주택을 지어서 임대주택 공급을 하면 역세권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많이 안 지어도 되고, 그리고 주거지역을 뭐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까지 종상향을 해주겠다. 용적률을 더 주겠다. 그러니까 임대료에서 손해보는 만큼 사업시행 이익으로 돌려줄게. 그러니까 청년들이 들어가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지어라. 이런 개념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막 그 당시에 보도자료 보면, 그러니까 PDF, PPT 자료를 보면, 뉴 3대 바보 이래가지고, 이거 안 하는 사업자들. 서울시가 되게 자극적인 문구를 써가면서 이 유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개했던 두 개의 사업지가 충정로 어바니엘이라는 데랑 삼각지 좀 후반에서 짓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분양이 아니라 임차죠. 임차인들을 구하는 거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계약들이 많이 되긴 했지만 다 완판 이런 건 초반에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임대료가 좀 비교적 저렴하다고 생각하던 특수 타입들만 싹 빠지고 나머지들은 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집이 다 지어져서 이제 입주를 지금 시작한 상태인데, 여기 보면 제일 소형평, 특수평 몇 개는 그냥 계약했던 사람들이 다 그대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금액이 매력이 있었으니까 들어가 살겠죠. 들어간 반면에 나머지 상당수 타입들은, 그러니까 전체 물량들 중에 상당수가 아니 나 이 금액에는 그냥 안 들어갈래요 라고 미계약 상태고 실제 입주도 안 하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중개업소들이 중개를 하면서 임대를 놓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안 팔리는 이유를 봤더니, 그러니까 임대가 잘 나가지 않는 이유를 봤더니, 저는 첫 번째로 제일 큰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임대보증금이 너무 무거워요. 주로 원룸 들어와서 사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보증금 500만 원, 1000만 원, 많아봐야 2천만 원, 그 정도 선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냥 월세 살다가 그냥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몇 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안 된대요. 일단 그게 막혔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하면 요새는 진짜 풀옵션 빌트인, 풀 빌트인을 해서 다 몸만 들어가면 되게끔 막 침대에 TV까지 다 넣어서 보통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가가 있는 대신에 그런 건축 관련된 옵션들이 잘 들어가는 편인데, 이게 이제 공공지원, 지금은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주택 이름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공급될 것 같은데, 민간이 돈을 대서 짓는 저렴한 임대료, 상한 제한이 걸려있는 장기 임대하는 것도 이제 공공지원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 공급을 할 것 같은데, 얘네는 임대료 상한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을 때 그냥 싸게 지은 거야. 아, 그건 할게. 근데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싸게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상한 제한도 걸어서 올리지 않을게요. 근데 어디까지 집을 져줄 거냐에 대해서는 가이드가 빡빡하지 않으니까 그런 옵션들을 안 집어넣은 거예요. 세탁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그러니까 갔는데, 네? 그럼 이 세탁기도 제가 사서 넣어야 돼요? 네? 에어컨도 제가 넣어야 돼요? 아이씨, 다른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갖고 온 게 뭐냐면 렌탈해 드릴게요. 2년간 렌탈 하시는데 에어컨, 세탁기 뭐 이런 거 렌탈이 가능합니다. 근데 렌탈료가 월 6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그 렌탈료랑 임대료랑 이런 걸 다 더하니까 보증금도 많이 걸어야 되고 이러니까 별로 메리트가 없으니까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도 나오고 현장에서 임대를 놓는데도 막 지금 싹 완전히 확 빠지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일단 얘기는 서울시도 처음에는 좀 느슨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 잘 몰랐으니까 뭐 어떻게까지 지어라는 규정은 없었던 거고 이제 요 문제가 발생하고 나니까 앞으로 하는 것들은 풀옵션 뭐 목목까지는 집어넣어라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줘서 지을 거라고 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처음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사에 보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생활가전을 렌탈 중이다. 뭐 2년 계약 기준 총 렌탈비가 54,800원이면 세탁기,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 할인 조건은 제휴카드를 매달 30만 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이다. 자, 할인 조건이에요. 무상 공급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임대인이 해줄 줄 알았나 봐요. 네, 이거를 임차인에게 귀속시킬 거라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의뢰해왔던 것들이 이제 준민간이잖아요. 공공지원이니까. 그렇죠. 여기는 분양가를 아무튼 공급 가격을 싸게 하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냥 다 뼈다귀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상태인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생각을 못했을까? 물론 공급해야 한다라는 데만 강하게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좀 부실한 이런 일들이 공공은 섬세한 측면에서 민간은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공은 명품이 안 되나 봐. 그죠? 근데 뭐 아무튼 문제 발생한 부분들을 보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결국 사업 시행자가 엄청나게 이득을 취하는 구조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혜택인데 누구를 위한 청년 역세권 주택 공공지원주택 사업이냐. 임대료를 비교해봐도 네. 사실상 큰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민간에 비교해서 이 돈이면 옆에 그냥 오피스텔 가지 뭐하러 여기 가요. 그렇지. 이렇게 지금 배제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결국은 임대료도 비교 우위가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싸지 않다는 건데 누구를 위한 걸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 시행자만 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공정률 다 더 많이 찾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 서울시의 행정 당국에서는 명품 행정이 될 수 있게 디테일까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세입자가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시장에. 그 시장에 정해져 있는 기준도 좀 잘 반영을 해주셨으면 청년들의 고민들이 우리 좀 전에 다루었던 30대 주택 매수로 돌아가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